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AHA 미국 심장협회의 영문판만 보다 한글판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쉽게 보기만 하면 되겠지만 가이드라인 준비 과정에 참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올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든다는 것을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미국 심장협회 2020년 CPR 가이드라인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심폐소생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3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좋은 가이드라인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사람이 쉽게 알아듣고 수행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좋은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바탕으로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의마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2015년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편입니다. 2편까지 있습니다. (2020)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입니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큰 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 꼭 명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큰 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구 비교표가 나옵니다. 꼭 확인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요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꼭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심장정지 생존술을 위한 환경과 생존 사슬에 대해, 그리고 성인과 소아, 신생아 소생술로 구분됩니다. 성인은 다시 기본, 전문, 소생 후 치료로 구분되고, 소아는 기본, 전문 소생술로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실행,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구 비교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겠지만 중요하니까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총론에서는 우선 심장정지 생존 환경에 대한 개념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생존 사슬을 병원 안과 병원 밖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현장 치료는 기본 소생술 팀은 6분, 전문 소생술 팀은 10분 시행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 소생술에서는 바닥으로 옮기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 시 복부 밀어내기보다 우선적으로 등 두드리기부터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소생술에서는 기도 관리할 때 백마스크 또는 전문 기도기 삭관 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경험에 따라 LMA를 넣을지 인투베이션을 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샥이 필요한 리듬에서 아미오다론과 함께 리도케인이 추가되었습니다. 필요하면 선택적으로 체외순환 심폐소생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생 후 치료에서는 ST 분절 상승이 관찰되는 경우 응급 관상 동맥 조영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합니다. 기존에는 충격 필요 리듬에서 목표 체온 유지 치료를 권고했는데 이제는 리듬에 관계없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장 정지 후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신경학적 예후는 5일 이후의 예측을 권고, 예후 판단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장정지치료센터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아, 소생술에서는
심실세동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충격 피로 리듬이 맞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첫 제세동 시 2에서 4줄이었는데 2줄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생아에서 제대정맥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 골래 주사, 교육 및 실행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시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 경험을 관리하고 소생팀 구성 때 소생술 경험자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속 대응팀을 운영해라. 심장정지 치료 수행도를 관리해라. 비대면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라. 소생술을 종료할 수 있는 임상 상황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에서 성인, 소아, 영아, 신생아의 구분입니다. 신생아는 4주까지, 소아는 8세 미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년과 2020년 가이드라인의 알고리즘과 표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쉽게 분석하였습니다. 큰 화면에 띄워두고 이것을 바탕으로 직접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왼쪽에는 회색으로 2015년도 가이드라인을, 오른쪽에는 2020년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존 환경과 생존 사슬. 심장정지 생존 사슬을 병원 밖과 병원 내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생존 사슬과 더불어 생존 환경에 대한 개념을 제안하였습니다. 성인 기본소생술. 2015년도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정리표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우선 성인 기본소생술 병원 밖 일반인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내용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느낌표 표시해 있는 부분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알고리즘만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현장 안전 확인도 원래 본문에는 있었지만 알고리즘에 빠졌던 내용을 알고리즘에 추가했습니다. 반응이 없는 환자라는 표현을 정확히 해야 하는 일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드려 깨워 반응을 확인해서 반응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 요청을 추가하였습니다. 호흡 확인을 통해 정상 호흡인 경우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의 깊이와 속도를 알고리즘에 추가하였습니다. 인공호흡을 할 의지가 있고 교육을 받은 구도자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정확한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소생술의 중단 조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방금 봤던 가이드라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구조자는 마스크를 쓰고 환자의 코와 입을 덮고 소생술이 종료된다면 구조자는 개인 방역을 실시하고 보건당국에 연락을 취하고 격리하고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일반인에서 의료 종사자로만 변경되었습니다. 성인 기본소생술 병원 밖 의료 종사자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 부분 현장 치료는 기본소생술 팀은 6분,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전문소생술 팀은 10분 시행 후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알고리즘이고요. 이 상황에서 똑같이 코로나가 의심되면 이런 식으로 변경됩니다. 개인보호구 착용, 정상호흡이면 가능하다면 흠압형 이송장치를 통해 이송, 심폐소생술 시 기계 압박장치, 백마스크, 헤파 필터 사용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병원 밖에서 의료 종사자에 대한 알고리즘이었다면 이것은 성인 기본소생술 병원 내에서 의료 종사자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조기 경고, 징후 또는 심장 정지 의심을 추가하였고
전문 소생술 팀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면 된다고 표시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의료 종사자에 대한 알고리즘인데 일반인들과 비교해 본다면은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호흡 확인만, 의료 종사자에게는 호흡 확인과 함께 맥박 확인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기본으로 한다면은 의료 종사자에게는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가슴 압박을 위해 환자를 바닥으로 옮기도록 권고하였지만 바닥으로 옮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 시에 복부 밀어내기를 첫 번째였는데 등 두드리기부터 한 후 안되면 복부 밀어내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성인 전문 소생술입니다. 성인 전문 소생술, 병원 밖에서 의료 종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2015년도에는 한 번의 사이클만 제시하였고 반복하면 된다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총 4번의 리듬 분석 과정을 제시하였고 각 단계별로 다른 추가 미션을 표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약물 투여로 확보와 에피네프린 투여, 두 번째에는 기도 관리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백마스크, 인투베이션, LMA를 선택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원인 분석과 교정에 대하여 표시하였습니다. 현장 치료에서 전문 소생술 팀은 10분 시행 후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기본 소생술 팀은 6분이었습니다. 병원 내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샥이 필요한 리듬에서 항부정맥 약제로 원래는 아미오다론 밖에 없었는데 리도케인을 동등하게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성공적이지 못한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체외 순환 심폐소생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소생술 참여 인원 최소화, 소생술 필요 여부 판단, 기계 심폐소생술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해라. 그리고 기관 삭감 우선 시행, 기관 삭감 중 가슴 압박을 중지, 기관 삭감 시간 최소화, 비디오 후두경을 가능하다면 사용을 하라. 그리고 기관 삭감 지연 시 LMA를 혹은 헤파 필터를 사용하여 백마스크를 사용하라. 필터와 달린 인공호흡기 연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방금 보았던 병원 내 알고리즘과 병원 밖 알고리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백마스크 또는 전문 기도기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백마스크보다는 전문 기도기 삭관, 예를 들어 인튜베이션이나 LMA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ETCO2를 모니터링 하라. 그리고 병원 안에서는 항부정맥 약제인 아미오다론과 리도케인을 투여한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면 초음파를 이용하여서 원인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할 수 있다면 체외순환 심폐소생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인에서 섬액과 빈맥 치료입니다. 2015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의 가이드라인을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부분입니다. 원래 아트로핀이 0.5mg 한 앰플이었는데 이제는 1mg 2앰플을 초기 용량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빈맥 역시 2015년도에는 이렇게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의 가이드라인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성인에서 소생 후 치료, ROSC가 이루어졌을 때 치료 방법입니다. 초기 안정화 단계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였고 원인 진단 및 집중치료와 지속치료 단계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렇게 하나의 단계로 묶었습니다. 각각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표현하려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한국 가이드라인에서는 2015년도와 비교하여 94에서 98%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에서는 92에서 98 조금 다른 수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유도 심전도를 따로 구분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 체온 유지 치료 역시 그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신경학적 예측에서는 가장 큰 차이점은 3일에서 5일로 5일 이후에 신경학적 예측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2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천이마신이었습니다.